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가 이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. 그렇다면은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사업에 좀 효과가 좀 될 수 있는지는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저희는 그러면은 저희 사업에 아니면은 큰 조직에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,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그 데이터를 잘 이용할 수 있는지, 좀 주제를 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 조금 요소들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설명을 드리기 앞서 제가 먼저 간단한 제가 작업을 했었던 그 이거를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거는 뭐냐면요. 자,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는 그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큰 조직, 굉장히 큰 조직의 그 CTO라고 하죠. 그 Chief of Technology Officer, 그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다 총괄하는 사람이 그 조직의 그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? 테크놀로지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 테크놀로지들이 뭐 어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보기 위해서 커맨드 센터에서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 플랫폼을 제작을 한 거죠. 이거를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.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냥 파이 차트, 숫자로 이 데이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. 뭐 간단하게 그 깊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, 뭐 가장 중요한 피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참고로 여기 있는 그 숫자들은 다 그 뭐지? 더미 데이터,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은 일단 먼저 디스클레이머를 드리고요. 뭐 예를 들어서 텍사스에 있는 모든 그 장비들의 가치는 뭐 한 얼마쯤 되나? 그 중에서 현재 지금 액티브하게 그 사용되고 있는 건 얼마가 있나? 그러면 그 중에서 있는 것의 가치는 얼마가 되나? 그 가치, 그 뭐 쓰고 있는 장비의 이름은 뭔가? 뭐 나이는 얼마가 됐는가, 그 서포트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가, 뭐 등등 이렇게 그 현재 예를 들어서 CTO의 입장에서 그 장비를 그 장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.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딱 보면은 이거 뭐야 그냥 파이 차트랑 숫자만 잔뜩 갖다 놨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, CTO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인 거죠. 그런데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, 이거는 큰 회사에서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툴인 거죠. 그 사람한테는. 그런데 이 툴을 제작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과정을 지나갔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런 큰 조직을 관리하시는 CTO 역할을 하시던, 아니면은 작은 회사에서 한두 명, 아니면 종업원이 없어도 뭔가의 하나의 그 에셋, 비즈니스를 굴리기 위한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그 생각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봐보세요.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. 이게 목표는 하나입니다. 저희가 데이터 이 4차 산업혁명, 그러니까 뭐 IoT라고 해도 괜찮고, 뭐 O2O, 뭐 빅데이터,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, 아무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,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. 근데 그 데이터를 통해서 recommendation, 그러니까 insight, so what,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데이터가 있으면은 so what, 그래서 어쩌라고, 데이터가 있으면 그게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저희가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, 그 찾는 그 프로세스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간단하니까 영어로 되어 있지만 간단합니다.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처음에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Business Requirement Discovery. 비즈니스를 하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마다 이게 해야 될 게 있겠지만, 비즈니스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. 문제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. 저희가 486사 얘기하는 것도 사람을 먼저 찾으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문제를 먼저 찾아야 돼요. 그거를 저희는 비즈니스 requirement라고 얘기를 하죠. 그 다음에 항상 해야 되는 게 데이터 availability, discovery and collection. 제일 중요한 게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데이터가 어떤 게 존재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. 그냥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 지금 있는 게 뭘까? 이거를 그 다음에 볼 수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데이터를 그 어떤 게 뭐가
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없었는데 있는 게 뭐가 있나 디스커버리 발견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그거를 모을 줄 알아야 돼요. 이제 여기서 테크놀로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여러분이 어, 브라이언 씨 지금 하고 있는 저는 이렇게 플랫폼 만들 생각 없어요.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제가 나중에 이 뒤로 가면 갈 뒤에 어떻게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뭐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. 근데 아무튼 이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자,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그 수학적으로 분석을 할 때 필요한 포뮬러가 뭔지 이걸 봐야 돼요. 이거를 저희는 KPI 아니면은 매트릭스 the process indicator 아니면은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 숫자를 보면은 내가 알 수 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웹사이트로 트래픽을 1000명을 가져오면은 그 10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500명 정도는 나의 관심 있다고 사인업을 하고 그 500명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50명은 나의 제품을 산다 하더라 라고 하면은 이제 세일즈 퍼널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럼 트래픽을 늘리면은 여기서 그 중에 반은 그 세일즈 그 입력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거기에서 10%는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1000명을 모으면은 10명이 사게 되는 거니까 그 수치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관심 깊게 봐줘야 될 숫자가 뭔지가 보이죠. 그리고 뭐지? 가게도 마찬가지죠. 회사에 하루에 몇 명의 정도의 사람이 들어와야 내 가게에 뭐 매출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그 숫자가 있을 거예요. 그 수치가 뭔지, 그리고 왜 그게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세 번째입니다. 네 번째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데이터 큐레이션 or cleansing이라고 얘기를 해요. 이거를 큐레이션은 cure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말인데 고치는 거죠.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희가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때 많이 쓰는 얘기가 뭐냐면 garbage in, garbage out. 그러니까 쓰레기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은 쓰레기 아웃컴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올바라야 나오는 것도 올바른 거예요. 그죠? 그 데이터를 갖고 왔으면은 그 데이터를 내가 사용하는데 유용할 수 있도록 고쳐야 돼요. 데이터를 마사징을 한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포맷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 데이터의 연도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를 잘 오가나이즈를 해야 됩니다. 그게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고요.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죠. 저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이 데이터가 얼마가 있으면은 이게 나한테 얼마가 도움이 되겠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는 요거를 그냥 하면 되는데 사람이 숫자만 있으면은 뭐 통계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, 수학을 잘 보는 사람이 아니면은 숫자만 보고는 이해가기 힘들단 말이죠. 그래서 나오는 게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그래프도 그리고 뭐 숫자도 내고서 그림만 딱 보면 이 하나의 숫자만 딱 보면은 그래 이게 이 얘기구나. 그래 이것만 고치면 되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거를 볼 수 있게끔 데이터를 비주얼리제이션 하는 거죠. 그래서 보통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때는 그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이 이제는 점점 더 큰 역할로 뭐 성장을 해왔죠. 그래서 뭐 쓰는 단어가 뭐 데이터 사이언스 한 사람한테 무슨 GUI를 쓰냐 그러면은 GUI 그러니까 Graphic User Experience Interface를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고로 타블루라고 하는 툴을 썼었고요. 안에 보이죠? 자, 아무튼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인사이트를 한번 찾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팔로우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레코멘데이션을 만드는 거죠. 뭐 여기서 너무 어렵지 않은데 9가지 이런 그 툴에서 가장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번과 2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목적을 풀려고 하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게 뭔지 없으면은 어떻게 콜렉을 해야 되는지 요 생각만 먼저 한번 해보세요. 가능하면 세 번째까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제가 만든 툴도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요. 그래서 생각이 없이 만든 게 아니에요. 모든 걸 만들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. 이거 버튼 하나, 뭐 위치 하나 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에 있는 그 데이터를 세 가지가 아니죠. 두 가지에 있는 데이터를 합쳐서 필요한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이 두 개의 연관관계가 뭐가 있나 이거를 본 거예요.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크게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편한 이거는 지금 다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그 하이텍 제품들을 이렇게 그 비주얼리제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가 없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
하나의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가게에 갔어요. 그냥 가게에 가서 뭘 사려고 했어요. 그럼 이 가게에 들어가는 한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번 가게로 들어와서 뭘 했는지,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. 이 가게에 어떻게 해서 찾아왔지? 휴폰 보고 찾아왔나? 지나가다가 광고 보고 찾아왔나? 매거진 보고 찾아왔나? 뭐 이런 것도 큰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. 어떻게 찾는 거. 그리고 들어가서도, 가게 들어가서도 많아요. 얼마나 오래 있다 오지? 뭐 들어가서는 어디서 많이 돌아다니다 오지? 들어가서는 얼마를 사고 오지? 들어가서는 뭐 어느 색깔이 많이 있다가 오지? 처음 오는 사람인가? 나중에 오는 사람, 얼마나 자주 오는 사람인가? 아니면 들어와가지고 올 때마다 어디 가서 뭘 하나? 너무 많아요.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는 것이, 가게로 따지면은 이런 것이 다 정보란 말이죠.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릴게요. 영어인데 아무튼 그냥 숫자만 봐보세요. traffic이라고 하면은 traffic in, traffic out, 얼마나 이게 유니크하로 오는 사람이 얼마는가, 이 사람이 expose 되는 거 얼마나 되나, 지나가다가 들린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되나, 뭐 비짓하는 듀레이션은 얼마나 되나, 와서 dwell 한다는 거는 여기서 돌아다니는 거죠. 가게에서 얼마나 돌아다니나, 그리고 가서 얼마나 사나, 뭐 세일즈는 얼마를 하나, 그 모바일 안에서는 얼마나 유하나, 그리고 또뭐 젠더, 그러니까 그 성별은 어떻게 되나, 나이대는 어떻게 되나, 남자 대 여자 뭐 어떻게 되냐, 새로 오는 사람이냐, 이 너무 많아요. 가게에만 하더라도 뭐 스태핑부터 해가지고 한 사람당 한 사람이 고객이 해줄 수 있는 또 숫자는 얼마나 되나, 여러분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던 이런 게 다 있어요. 이런 게 다 있어요.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볼 줄 알아야 돼요. 제가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가 중요하면은 숫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. 제가 멘토에게 배웠던 가장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의 랭귀지, 언어라고 하죠. 비즈니스의 언어는 숫자예요, 숫자. 숫자를 잘할 수 있어야 되고, 통계를 잘할 수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어카운팅 뭐 이런 걸 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그 진로의 목적이 나는 뭐 코딩하고 엔지니어 해야겠다. 왜냐하면은 빌 게이츠 빌 게이츠, 무슨 뭐 제프 베조스, 무슨 뭐 마크 저커버그, 이렇게 큰 사람들 다 이렇게 수학 잘했잖아요. 엔지니어잖아요. 그래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어요. 뭐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겠죠. 그런데 숫자만 잘해도 돈 벌 수 있어요.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코딩 하나도 못해요. 근데 비즈니스의 그 숫자로 어떻게 잘 비즈니스를 이해해서 내가 주관적인 그 생각을 빼고 객관적으로 이 비즈니스가 얼마인지 값어치를 잘 매겨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,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숫자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, 브라이언 씨, 저는 그냥 웹사이트 만드는 거 배우려고 했는데요. 또 이게 무슨 소리예요?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. 자, 그러면은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.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웹사이트에다가 이 애널리틱스를 무료로 깔면은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. 자, 동포대학, 여러분 저 동포대학에서 직접 안 만났죠? 제가 그냥 뭐 지난 며칠간에 동포대학 와서 본 사람들 봐볼게요. 자, 동포대학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거예요. 동포대학에는 누가 많이 올까요? 동포대학에는 누가 많이 올까요? 봐볼게요. 나이대는 25에서 34세 되는 사람이 많아요. 이거 좀 이상하네. 제가 다른 플랫폼에서 봤을 때는 35살이 많은데, 아무튼 웹사이트는 25에서 34 정도 오는 사람이 많아요. 그러면 전 뭐 할까요? 이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써야 될까요?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토픽이랑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야겠죠? 그죠? 그리고 또 더 신기한 거는 이거 봐요. 저한테 오는 사람은 대부분의 메일이에요. 아마 이 영상을 듣고서 흥미롭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신 분은 남성분일 거예요. 여성분이면 또 아무튼 거기 따라서 제가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나눠야 되는 게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.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.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. 샘플 사이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지고,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있죠. 나이도 볼 수 있고, 어디서 오는지는 뭐 뻔하죠. 제가 한국말 하니까 어디서 오겠어요? 한국에서 오겠죠, 그죠? 근데 로케이션 같은 경우도 어디서 많이 올까요? 뭐 한국에서 제일 큰 데가 뭐 도시가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오지 않을까요? 그죠? 서울에서 많이 오고, 경기도에서도 많이 오고, 이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떻게 왔냐? 처음 온 사람과 리터닝 한 사람, 처음 온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83%예요. 근데 다시 오는 사람이 16%밖에 안 돼요. 그럼 저는 뭐가 잘못됐어요?
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나, 이거를 작전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기 위해서 뭐 레이아웃도 바뀔 거고, 왜 나가는지도 볼 수 있어야 되고, 뭐 더 깊이 들어가면은 더 볼 수 있는 게 많습니다.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도 이해는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여러분,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4차 산업혁명, 뭐 늘 얘기를 들으면은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죠. 여러분께서 어떤 종류의 사업, 규모가 크던 작던, 제가 여러분께 이 그 작은 그 제가 큰 회사에 안 있고 이제 제 자영업을 하면서 회사를 키워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. 제가 믿고 있는 거는 이렇게 큰 회사뿐만 아니라 작은 회사에서도 얼마든지 이 인터넷을 써서 인터넷으로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,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믿음이 확실히 있고요. 또 두 번째,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이유는 또 이거예요.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세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몇 가지의 어, 지식만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그 엄청난 잠재력, 가능성들이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가로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뭐 이것들이 다 지루하고 재미없으셨을 수도 있겠지만, 재미를 떠나서 여러분께 지금까지라도 이 영상을 듣고 계시면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의 이 잠재력을 조금 더 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이 발전시키는 데 도움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모으는데 한번 힘을 써보시고요.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내 사업에 인사이트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쉽게 가장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많은 부분들 중에서 왜 웹사이트, 뭐 온라인으로 마케팅하고 비즈니스 하느냐, 이거 다 이유가 이거예요. 거기부터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린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 다 하는 거예요. 거기서 제일 뭐 많이 쓰는 것 중에 클릭스트림 애널리틱스부터 해서 너무 많은 게 있어요. 근데 이 데이터를 이해하기 가장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가서 한번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만드시고 어떻게 트래픽 끄는지, 마케팅하는 것도 공부 좀 해보시고, 들어오면은 왜 사람들이 오는지, 어떻게 해서 오는지,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, 그러면은 이게 점점 내로하게 좁혀질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어느 위치에 계시던, 어느 사업에 있어서의 어느 저니의 여정 중에 계시던, 이 저희가 지금 너무나 누리고 있는 이 인터넷이라는 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. 거기다가 데이터를 조금만 여러분께서 융합하셔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오고 있는 그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엄청난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, 아니면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정말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뭐 가치를 좀 전달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희망합니다. 아무튼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오늘 사업가로서 좀 좋은 다시 한번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